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10월 13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조금 반등이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 코스피는 0.9%의 상승이 나왔고 코스닥은 1.4%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동시호가의 소폭의 하락이 나왔던 것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지수 자체는 양호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같은 시간에 거래가 되었던 다른 아시아 시장에 비해서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일은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어떤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일은 장 막판까지 조금은 보수적인 생각과 함께 시장을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오늘 지수가 1% 가까운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관련주는 보합권에서 유지가 되었고 우선주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CMO 기업까지 이 섹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1%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특히 최근에 자동차 기업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 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원전 관련주들, 두산중공업을 중심으로 좋은 모습이 나왔고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석탄 가격 상승과 함께 대체 에너지인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지금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원전 산업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강한 상승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정말 2차원지 소재 기업들, 천장이 어디인지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꾸준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에코프로비엠, LNF, 첨보. 오늘도 10%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코스닥 상위 종목 내에서 가장 돋보였던 종목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도 여전히 외국인의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기관이 7천억 규모의 강한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은 환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내 기관처럼 섣불리 매수세를 전환하기에는 조금은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외국인이 순매수를 강하게 보여주었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코스피보다는 오늘 코스닥 쪽에서 많은 매수세를 보여주었다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지만 확실히 거래대금이 많이 줄어들었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도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었는데 동시효과에 조금은 돌아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역시 외국인의 순매도 흐름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고 오늘은 그래도 기관 쪽에서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네요. 그리고 현대차.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확실히 최근에는 양호한 수급과 함께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기아도 마찬가지죠.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고 4거래 연속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중공업. 이 종목도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강한 순매수가 들어왔고 오랜만에 정말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에너지 문제가 심각한 만큼 저는 원전 관련주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본다면 충분히 유효한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10월 13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네이버, LG화학, 현대차, 기아, 첨보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 올렸습니다. 자동차 관련주가 두 종목이나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기관은 삼성전자, 기아, 현대차, 현대모비스, 만도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 올렸습니다. 기관은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4종목이나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의 자동차 관련주에 대해서 조금씩 저가 매수의 개념으로서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글로벌 증시의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종료되었던 미국 시장 흐름을 살펴보면 일단 S&P 500은 0.2%의 하락, 그리고 나스닥은 0.1%, 다우지수는 0.3%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일단 하락폭만 봤을 때는 그렇게 낙폭이 심하다고는 볼 수 없고 약보합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에 비해서 국내 시장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반면에 아시아 증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촬영 시점이 오후 1시쯤 되었는데 니케이는 0.2% 하락이 나오고 있고 대만은 0.6%, 그리고 중국 상해지수는 0.3%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하고 아시아 시장까지 주가가 약보합권 내에서 머물러 있다면 국내 시장은 반대로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의 상승이 본격적인 상승의 출발점이다,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른 해외 증시에 비해서 조금은 낙폭이 강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왔을 가능성도 높고, 또 심리적으로 2900포인트라는 위치 자체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저점이다,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만큼 아무래도 오늘 저가 매수가 들어왔을 가능성도 높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주말 영상에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삼성 일가의 지분이 매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가총액 대비 큰 비중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급락이 나오진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주가를 보시면 종가 기준으로 3.5% 하락이 나왔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재료만 가지고는 2% 내외에서 주가가 머무르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보다 낙폭이 조금 더 강하게 나왔고, 또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보다 낙폭이 강하다고 느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어제 영상 댓글을 보니까 제 예상이 틀렸다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어떤 분들은 하락의 이유를 분석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수많은 종목들의 가격대를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늘 인정을 하면서 시장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어제의 낙폭이 삼성과의 지분 매각보다는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반도체를 둘러싼 좋지 못한 시장 상황, TSMC도 마찬가지로 올해 주가가 정말 좋지 못하죠. 그리고 7만원 이탈에 대한 투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하게 작용을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일가의 지분 매각 같은 경우에는 블록들처럼 단번에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시장 상황이 더 좋지 못해서 주가가 조금 더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더 빠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루 이틀의 방향성보다는 저는 장기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내년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거치게 된다면 저는 다시 한번 삼성전자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터닝 포인트는 발생이 될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과거의 삼성전자의 실적을 한번 살펴볼게요. 2018년도와 2019년도 이 두 개만 보세요. 자, 여기 영업이익을 보시면 2018년도 당시에는 60조 원이 조금 안 됐었고 2019년도에는 영업이익이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27조 원밖에 되지 않았는데, 자, 삼성전자 주가 흐름을 보세요. 2018년에는 전강 후약 패턴이었다면 오히려 영업이익이 50%나 반토막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는 전약 후강 패턴으로 뒤로 갈수록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왜 이런 모습이 나왔을까요? 18년 당시에는 19년도에 실적이 좋아지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이 미리 선반영되어 주가가 하락이 나왔고, 이제 19년이 되었을 때 그 당시에는 실적 우려감이 충분히 반영되었기 때문에 주가는 변곡점을 형성하고 오히려 실적이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올 초 8만원대, 이 당시에는 주가가 상승 하락도 하지 못하는 갇혀있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하반기와 내년 실적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그 당시에는 없었던 만큼 주가가 하락할 이유도 없었고, 또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부족했었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과 하락도 하지 못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될수록 하반기에 대한 실적,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대한 실적 우려감, 이런 것들이 강하게 작용이 되면서 횡보하던 주가가 하락세로 전환이 되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수급을 보더라도 2018년 전체 1년간의 수급을 볼게요. 외국인은 약 5조 원의 순매도가 나왔고 기관은 3조 5천억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18년도 당시에는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가장 좋았던 한 해였습니다. 반면에 2019년 이 당시에는 실적이 반토막이 났던 한 해였거든요. 그런데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은 3조 8천억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2조 5천억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반대의 모습이 나왔죠. 2018년 당시에는 실적이 훨씬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세가 나왔고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다. 반면에 2019년도에는 영업이익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승이 나왔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들어왔다. 자,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는 당장의 실적보다는 조금은 먼 미래, 3개월 내지는 길게 봤을 때는 1년 정도 주가가 선반영되어 움직이는 경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올 연말하고 내년 상반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주가에 충분히 녹아들고 있다, 저는 그런 판단이 되고, 이런 부분이 어디까지 주가를 약세로 이끌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방향성, 흐름 자체를 봤을 때는 충분히 실적 우려감이 녹아들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다 녹아들었을 때 그때로 하여금 다시 한번 변곡점이 형성이 될 것이고, 지난 2019년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보시는 것처럼 주가도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기간에 그런 변곡점이 형성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최소한 내년 초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주가가 조금씩 빠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주가를 보시지 마시고요. 반도체라는 산업의 사이클 특성, 그리고 시대가 발전할수록 더욱더 수요는 많아질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성장 산업 중에 하나이다. 그것만 생각하시고 장기 투자의 플랜으로서 계획을 잘 세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적 보이시죠? 18년도와 19년도의 실적하고 주가의 흐름,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의견 중에서 주가의 하락을 분석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주가의 상승과 하락, 그리고 전반적인 국내 시장의 상승과 하락, 그런 것을 분석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도 마찬가지고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이틀 정도는 말도 안 되게 주가의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다면 특히나 대형주, 그리고 전반적인 추세, 그런 것들은 아무 이유 없이 주가가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철저하게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고 그 이유가 단발적인 재료인지 혹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재료인지 그걸 판단하면서 내가 조금 단기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잡아볼지 혹은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볼지 그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코스피 지수, 그리고 개별 종목, 하루 이틀 변동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맞출 수는 없겠지만 추세와 방향성, 이런 것들은 반드시 명확한 이유가 있는 만큼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분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지수가 2900 초반을 가리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과는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기업들의 실적이거든요. 지금 10월달의 수출 성적을 보시더라도 열흘간의 성적이에요. 작년 대비 63%의 상승이 나왔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기저효과가 반감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을 감안해 본다면 저는 충분히 의미 있는 수치라고 판단이 되고, 또 여기 하단을 보시면 작년은 11월 달부터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섰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세를 봤을 때는 연말까지도 수출이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대외 변수에서 주가가 조금 더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지금이 저점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바닥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너무 바닥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처럼 기업들의 실적이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대외 변수에서 주가가 하락한다, 그렇다면 내가 바닥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치가 왔을 때는 내가 매수의 관점으로서 항상 종목들을 대응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주가 위치에 대해서도 투자은행 간의 전망도 굉장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골드만삭스하고 JP모건, 이 두 기업은 미국 주식이 저가 기회이다, 그런 판단을 했던 반면에 독일의 대표은행인 도이체방크 같은 경우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5% 넘게 하락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을 하였습니다. 자, 하물며 투자은행도 이렇게 의견이 나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이 바닥인지 아니면 더 하락이 나올 수 있는지 이게 참 감이 잡히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인데 매수하는 게 걱정이 되고 또 손실이 날까봐 걱정이 된다, 그렇다면 굳이 매수하는 것보다 관망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제1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는 저점 매수의 타이밍을 잡고 있다면 저는 충분히 지금과는 저점 매수의 기회로서 좋은 타이밍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장기적인 방향성하고 내가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또 코스피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언제나 제 영상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